안녕하십니까, 케이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소에 자주 하지 않는 브이로그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아버지보다는 어리지만 어디 가서 나이 내밀어도 웬만하면 밀리지 않는 그런 나이에 그냥 브이로그 해버리면 그나마 제자리 지켜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떠나실까봐 두려워서 주제 하나 정해서 브이로그에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교통입니다. 교통 중에서도 캐나다 교통이면서 캐나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캐나다 수도로 알고 있는, 그러나 캐나다 빅3 도시에 들까 말까 하는 밴쿠버의 교통에 대해서 떠들어볼까 합니다. 아무리 시골 밴쿠버 교통이라도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대충 미국, 캐나다 모두의 교통 맛보기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으니 나중에라도 북미 지역에서 렌트해서 여행 다니시거나 그냥 미국, 캐나다 갈 일은 없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는, 아니면 주변 친구 누가 미국, 캐나다로 이민 간다고 하면 참견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이왕 영상 보시기 시작하시는 거 그냥 쭉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 글씨 한번 살짝 건드려 주시면 더 좋고요. 자, 교통이라고 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신호등과 길에 대한 영상입니다. 신호등 하면 설탕이 잔뜩 묻은, 다른 것보다 크기로 압도했던, 저 개인적으로는 초록색을 좋아했던 사탕을 떠올리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혹시 떠올랐다고 옆 사람한테 말로 전달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떼 아니면 꼰대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호등이 뭐 어느 나라나 다 똑같지 않아? 라고 하실 분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빨로초로 되어 있는 신호등이 독일 뉘르부르크링에 가면 검정색과 흰색으로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검정색과 흰색은 체커기를 말하는 건 눈치채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신호등의 위치입니다. 가끔 내 앞에 큰 트럭이나 버스를 따라갈 때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걸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교차로를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나만 신호 위반하는 것 같은, 뭔가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큰 죄를 진 것 같은 운전 경험 있지 않으신지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 경력이 전무한, 그저 명령에만 복종하고 유도리 전혀 없는 경찰이라도 만나는 날에는, 그렇다고 제가 초보 경찰 무시하는 거 아니고 정말 일을 제대로 하는 경찰의 표본을 말하고 싶어서 예를 든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날에는 그냥 기분 잡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운전자만의 과실일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앞차에 의해 시야 방해를 받으면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황에서도 신호등 체크를 제대로 못해서 교차로를 마치 앞차가 견인해 가는 듯한 동작으로 따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보지 못하더라도 현재 신호등이 어떤 색으로 켜져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신호기 하나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문제 발생을 두려워한 겁 많은 캐나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향에 위치한 기본 신호등 이외에도 1개 이상의 신호등을 더 적용합니다. 옆으로요. 신호등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빨간불이 여기도 있고 옆에도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왜 옆에 있냐, 옆에 신호등 있으면 멀리서 보이지도 않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옆에 있는 이유는 앞에 트럭이나 버스나 이렇게 신호등이 가려져 있을 때 옆에 신호등으로 보면 정말 거의 대부분 잘 보여요. 그 각도에 옆에 있는 신호등을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신호등은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보면 이런 작은 신호등도 저 왼쪽에 보면 또 초록불 있잖아요. 저렇게 앞에 큰 차가 가려도 다 잘 보인다는 거. 자, 여기는 신호등이 3개나 있네요. 여기 하나, 위에 하나, 옆에 하나. 자, 그래서 지금 신호대기 앞에 딱 가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버스나 트럭이 큰 게 가려져 있다 그러면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왼쪽에도 저렇게 신호등을 별도로 마련해 놨습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아이고, 저기 오른쪽에 잠깐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홈리스들이 저 일을 많이 하죠. 일이라고 그래야 되나? 돈 달라고. 근데 이건 여담인데 몇 년 전에 여기 방송국에서 저렇게 구걸하는 홈리스를 쫓아가 본 적이 있어요. 몰래도 갔고 그냥 취재한다고 하기도 했고, 근데 그 홈리스는 한 달에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돈을 정말 더 많이 번 돈이 한 달에 거의 10,000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점 때문에 앞차에 가려서 신호등 못 봤어 라는 핑계는 이곳 경찰에게는 내가 네 아들이다 라는 말과 같은 정도의 느낌의 말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이지 굳이 신호를 직접 보려 하지 않아도 지금 어떤 색의 신호가 켜져 있는지 느낌적 느낌으로 알 수 있어서 안전운전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나라가 이런 신호등 적용을 시행하면 좋겠지만 신호등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전에 4거리 신호등 하나 하려면 4,000만원, 3거리는 3,000만원 이 정도로 비용이 든다. 최근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요.
신호등 가격을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실 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 대학교 복수 전공이 교통공학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교통공학은 도시 설계에 포함돼서 계획도시를 만들 때 교차로도 만들고 거기 교차로에 들어가는 신호등까지 설치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신호등 가격을 알았었던 거랍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은 전혀 알 길 없는 신호등 가격 알 수밖에 없었다는 슬픈 과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후하게 사용하는 이곳이 노면 관리는 그냥 적당히 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라 불릴 만한 곳은 길이 파여야만 수리하는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고속도로나 일반 공도도 정해진 연한이 되어야만 재포장을 할까 말까 하는, 평소에는 그냥 부분 수리를 위주로 하면서 롤스로이스의 요트 같은 승차감마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대형 트레일러가 많이 다니는 곳에 두면 그곳에 지나가는 모든 차가 굳이 스티어링을 잡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주행 가능한 자동 조향 장치를 장착한 차로 변하게 만드는 마술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길 노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노면이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좋은 노면이에요. 사실 이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나 아니면 유럽이나 유명한 나라들, 유명한 나라라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나름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의 이렇게 도로를 가보면 진짜 몇 군데 말고는 평균적으로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에 한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신호에 관련된 내용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선 전혀 느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언제라도 이곳에 운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숙지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혹시라도 난 미국에 안 갈 거야, 난 캐나다 안 갈 거야 하실 분들은 잘 들어두셨다가 나중에 미국, 캐나다 간다는 지인들에게 미리 아는 체 해보시면 너 거기 가봤구나 라는 질문과 느낌표를 받으실 거라는. 자, 그리고 여기는 신호등이 중간에 교차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반대쪽에 좌회전 신호나 초록불이 바로 켜지잖아요, 동시에. 근데 여기는 자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빨간불로 바뀌어도 바로 여기가 초록불로 안 바뀌고 대략 한 1초에서 2초 정도 있다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들은 그래서 바로 튀어나가지 않아서 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큰 사고를 조금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생각해서 만든 건 아니라고는 하는데, 반대쪽 신호에 빨간불이 켜지자마자 내 눈앞에 켜지는 초록불은 보지도 않고 드래그 레이싱 하듯 튀어나가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나 이 버릇 고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미국, 캐나다 와서 며칠만 운전하다 가시면 바로 고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고쳐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 참 여기서 그럼 모든 신호가 빨간불로 되어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사거리라고 치면 사거리의 모든 신호가 다 빨간불로 1초나 2초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운전자는 뭐하고 있냐? 라고 하실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그 아까운 시간을 그냥 보내? 라고 하시면서요. 맞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노란불이 켜지면 정지해야 하지만 그 사이에 악셀을 밟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록불이 노란불로 바뀔 때 그 방향에 서 있던 좌회전 예정차들 중에 최대 2대까지는 좌회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노란불, 결국은 빨간불이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요, 교차로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좌회전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로에 차가 막혀 있다거나 아니면 1번, 2번 차 중에 1번 차가 상당히 느리게 출발하면 2번 차는 그 차를 따라가면 안 되고, 내가 두 번째라고 하더라도 교차로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빨간불에는 진입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정확히 다시 드리면서, 거기에 더해서 좌회전 차선에 서 있던 차가 아니고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마침 저 앞에 직진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면서 그냥 멈춤 없이 바로 좌회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멈춤은 했다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합니다. 말로 설명하자니 좀 어려운데요. 자료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시죠. 이런 상황의 이해와 동작이 쉽지 않아서 뒷자가 빵빵거리는, 마치 여기가 캐나다인지 인도인지 한국인지 잠시 마음속의 혼돈과 정신이 쏙 빠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싶네요. 에이, 미국, 캐나다는 웬만해서 빵빵거리지 않는다며 라고 하시는 말씀 저도 듣고 살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각박한 세상으로 변해서 그런지 깜빡이 틀고 차선을 변경하려 하면 예전에는 잘 비껴주던 차도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들고,
이것도 빵빵거리고 서로 욕하고 쌍라이트 막히고 하는 현상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곳 교통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보여드리면서 저기는 저렇구나 라는 평소에는 기억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기억 저 깊숙한 곳 어디에선가 예전 유튜브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어디서 봤더라 하시면서 캐나다에 사는 K맨이었다라는 기억 한 번만 떠올려 주시면 오늘 제가 만든 영상은 스스로의 값어치는 충분히 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부디 그런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안녕. 곧 만나요.